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엄마 제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밸류체인 학습 코칭센터 코칭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밸류체인 학습 코칭센터의 자기주도 학습 강의 영상입니다. 엄마표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자기주도 학습 강의 영상을 통해 부모님이 먼저 공부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자녀는 스트레스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육하는 엄마 제이와 함께라면 엄마표 학습 코칭을 통해 자녀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내는 진짜 자기주도 학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자기주도 학습 6강입니다. 강의 영상은 순서대로 시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부머리는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 뭐든지 다 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학습 역량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을 마치면 여러분은 공부머리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역량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학습 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공부머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타고난 머리? 우선 지난 시간 사람의 뇌는 크기, 모양, 기능 등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리고 앞서 공부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학문과 기술은 목적어이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또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공부머리란 배우고 익힘을 하는 머리인데요. 배우고 익힘을 잘 하는 머리는 정말 타고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배우고 익히는 것을 잘하는 것을 넘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알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평상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알아내기 위해 반응하는데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을 잘 살펴보면 무언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떡볶이를 함께 먹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는 맛있다 맛있다 하며 먹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맛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뭐가 들어갔을까? 하는 친구가 있어요. 누가 호기심이 더 많은 친구일까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과자 한 봉지를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며 맛있다 맛없다는 생각을 넘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지, 칼로리는 어떻게 되는지, 과자 포장지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사람이 자주 다녀 만들어지는 오솔길처럼 뇌 안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소성이란 플라스틱이 힘이나 열로 형상이 변하는 성질을 말하는 것인데요. 많은 연구 결과 뇌의 가소성은 평생 동안 일어난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뇌는 쓰기에 따라 변화될 수 있지만 특별히 뇌의 가소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는 영유아기 그리고 청소년기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이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엄청난 기회일 수 있지만 반대로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뇌의 가소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뇌가 좋아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엄청난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시기이지만 반대로 유해한 환경에 노출이 되거나 방치한다면 그 반대의 결과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거나 듣게 되는 순간 머리는 그쪽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때 반응하기를 선택하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까?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호기심을 가지려고 궁금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해결책을 찾으려고도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나 많이 들었던 공부머리를 발달시키는 방법입니다. 무언가를 잘 배우고 잘 익힐 수 있도록 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반복하며 쌓여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점점 더 수월해지고 빨라집니다. 이런 학습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개념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 힘들지 않은 사람, 배우고 익히는 것을 즐기는 사람,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잠깐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나는 배웁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복적으로 배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젓가락질, 자전거 타기, 뜨개질처럼요. 그리고 수영하는 방법도요. 책에서 계속 배우는 주인공은 바로 할머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생 동안 무언가를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초중고 학생으로 살아가며 공부를 하는 동안 배우고 익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나만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준다면 대학을 다니며 직장 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는 등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훨씬 빠르게 새로운 지식, 정보, 기능을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껴진 시간만큼 더 많이 혹은 더 깊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보 중심의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일에서라도 성공할 수 있는 회로를 장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했던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뇌의 메커니즘에 따라 진짜 나에게 맞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기주도를 완성하면 덜 바쁘고 더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육하는 엄마 제이와 함께 진짜 자기주도 완성하세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책, 같은 선생님. 그런데 다른 결과?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책으로 같은 선생님께 배웠다면 같은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역량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 성과의 차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지능보다 역량의 차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로 밝혀져 있답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초 역량이 있습니다. 역량은 어떤 환경 속에서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조직원의 행동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대학교 입학 전 학교 측에서 학생 기초 역량으로 영어, PPT, 엑셀 활용법 등을 교육하기도 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초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코딩,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제대로 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열심히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학습과 학습 성과를 위해 역량을 갖추고 학습해야 합니다. 역량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비슷한 단어로 능력이 있는데요. 능력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역량과 능력의 차이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과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차이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지식, 노하우, 경험 등을 지금 가지고 있어 업무를, 학업을 감당해낸다라는 뜻이고요. 역량이 있다는 나의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어떤 전략으로 공략할지 등을 연구해서 업무를, 학업을 해낼 수 있는 힘,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모두 아시죠? 12척으로 왜군을 물리친 사건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지도자셨어요. 이겨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가진 것이 너무 적었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역량이 있었기에 적은 것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저 배를 잘 운전하는 능력, 칼이나 활을 잘 다루는 일반적인 능력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상위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모든 재료가 손질되어 준비된 밀키트를 끓이기만 해서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능력이라면 재료가 많으면 많은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량에 대해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배우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대사를 멋지게 말하며 연기하는 능력만 중요할까요? 우선 대본을 보고 글과 느낌을 이해하려면 문해력과 공감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연습 시간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고 촬영 현장에도 제 시간에 가야겠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렇지만 성실함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또 다른 배우나 스태프분과도 잘 지내야 할 테고요. 건강관리, 스케줄 관리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평상시 학교에 등교할 때 스스로 일어나고 준비하는 것, 시간 맞춰 등교하는 것,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 바른 자세로 앉아 선생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배우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역량과 같아요.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을 넘어 삶의 역량까지 갖출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능력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라도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량에 대해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제 학습 역량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학습 역량은 지금 당장의 성적을 넘어 미래의 공부까지 관련지어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지금 성적이 좋더라도 자기주도 학습자가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역량 또한 그렇습니다.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배우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저학년의 공부의 경우 학습 역량이 없어도 쉽게 기억해서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요. 시험 요령이 좋아서 성적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학습 역량은 고학년이 될수록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학습 역량이 준비된다면 같은 분량의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단축되고 더 깊고 어려운 내용을 공부할 때도 힘이 덜 들겠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가지려면 학습 역량은 반드시 키워야 합니다. 대학이나 사회에서도 단순한 암기를 잘하고 시키는 것을 잘하는 것을 뛰어넘어 학습을 잘 해낼 수 있는 학습 역량이 뛰어난 자기주도 학습자를 선발하고 싶어 한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우는 과정에서 힘들고 재미없다라는 공부, 배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배우는 것들이 자신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가요? 조금 전 설명으로 학교를 다니며 수업을 듣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런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필요한 공부를 할 때 어떤가요? 공부가 힘들고 짜증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보낸 오늘 하루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벽돌집을 짓는 것처럼요. 오늘의 벽돌과 내일의 벽돌이 쌓여가 집이 지어져 가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꿈이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꿈이 생길 때까지 꿈을 찾아다녀야 할까요? 아닙니다. 어떤 꿈을 갖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은 거의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하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잘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 해요. 꿈이 없던 어떤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꿈이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꿈이 생기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대요. 그 학생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면 꿈이 생겼을 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공부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과목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 어떤 교재가 자기랑 잘 맞을지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결정했다고 해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 힘든 것을 참아내는 능력, 사고력 등 수많은 기초 역량을 갖추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진학하게 된 학생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배우가 되고 싶은 친구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배우가 되고 싶던 친구는 꿈꾸던 배우만 되고 나면 아무런 힘든 일이 안 생길까요? 너무 좋은 배역을 맡았지만 대사가 너무 많거나 감독님이나 동료 배우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까요? 반대로 너무 배역이 작은 것만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않아서 힘든 일은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악플에 시달리는 경우는 없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내는 것도 역량입니다. 기초 역량이 튼튼히 잘 세워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들보다 빠르게 해결하고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초 역량을 든든히 세워가는 과정 중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꿈에 점점 더 가까워질 거예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처럼요.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속담 아시죠? 지저분한 도랑을 깨끗이 치우던 중 뜻하지 않게 가재도 잡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도랑을 치우다 보면 도랑도 깨끗하게 정돈하고 가재까지도 잡게 되지만 가재를 잡으려고 했다면 돌멩이를 막 뒤져 도랑은 엉망이 되었을 것이고 가재는 잡을 수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다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합니다.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학습 역량을 잘 갖춘다면 학업 성취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답니다. 역량이라는 것은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데 꼭 필요한 기초 공사와 같은 것입니다. 한번 제대로 준비된 역량은 모든 면에서 마스터키가 되어줍니다. 초중고 학교 공부에서도 대학 생활에서도 자격증 시험과 사회생활에도 그때그때 만나는 상황을 매번 새로운 키를 찾아내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다져진 학습 역량이 마스터키가 되어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학습 역량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역량은 인지 역량, 동기 역량, 정서 역량, 행동 역량 이렇게 4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되는데요. 고려대학교 아동코칭학과 대학원 민철원 교수님은 학습 역량이란 학습자의 인지능력, 정서능력, 동기능력, 행동능력을 포괄하여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인지 역량은 생각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혹은 방식. 동기 역량은 어떤 일을 꾸준히 하고자 하는 의욕. 정서 역량은 마음이 외부에 반응한 결과. 행동 역량은 실행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공부라는 것은 이 4가지 영역 중 인지 영역에 해당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학습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학원을 많이 보내거나 수업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빙산을 움직이게 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닌 것처럼 성적으로 나타나는 공부의 결과 또한 그저 많은 수업이나 시험 스킬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을 다시 떠올리거나 공부에 대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OECD 교육 2030에서 제안한 모델입니다. 역량은 스킬, 지식, 태도와 가치를 포함합니다. 내 안의 태도와 가치에 지식과 스킬이 더해져야 하는데요. 지식과 스킬만으로 역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빙산을 기억하세요. 나의 태도와 가치가 잘 더해져야 역량을 높일 수 있답니다. 이제 역량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학습 역량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계획을 세분화하라.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을 이룰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께서 여러 강연에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너 이번에 뭐뭐 하기로 했다며? 라는 질문에 실패야 실패, 완전히 망쳤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계획을 안 세운 사람입니다. 진짜 제대로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50%쯤 된 것 같아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50%라는 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계획이 10개 혹은 100개로 세분화되어 있고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목표를 세운 것일 뿐 목표를 이룰 세부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난 다음 시험에 전교 등수 30등 올릴 거야. 어떻게? 열심히. 전교 30등을 올리려면 지금 내 등수는 몇 등인지, 평균은 얼마인지, 나보다 30등 높은 친구의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내가 그 정도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량이 얼마나 필요하고 다음 시험 기간까지 남은 날짜를 계산하고 하루에 얼마큼씩 해야 하는지 수치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 분량을 달성해 나간다면 당연히 그 계획은 성공하게 되겠죠. 만약 중간에 몸이 아팠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획을 일부 지키지 못했다면 전체 계획을 모두 지키지 못해 결국 전교 30등을 올리지 못했지만 달성한 계획만큼의 성과는 볼 수 있겠죠. 정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모두 지켰다면 그 결과를 얻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승자 효과를 아시나요? 승자 효과란 성공이 성공을 낳는 효과인데요. 작은 성공이 반복되면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실패 경험이 누적되면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빼앗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성과 없는 실패가 계속되는 건 도움되지 않습니다. 실패가 반복된다면 처음 잡은 목표가 너무 크지 않았나 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0kg 감량, 3년 뒤 수능 만점 이런 것처럼 너무 긴 기간, 너무 큰 목표를 잡으면 중간중간에 성취를 확인하기가 힘들고 끝날 것 같지 않은 막연한 느낌 때문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큰 목표를 세부 계획으로 작게 나누어 작은 성공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자신감에서 비롯되는데 자신감은 바로 작은 성공이 누적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교 100등인 사람이 전교 20등을 목표로 삼았다면 전교 80등은 실패이겠지만 80등을 목표로 삼았다면 성공을 거둔 셈이겠죠. 큰 목표를 전교 20등으로 삼은 후 이번 시험에서 80등, 다음 시험에서 70등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계획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키워나간다면 나도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라는 기대감을 자신에게 갖게 되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납니다. 둘째, 나에 대해 바르게 알자. 공부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래서 무엇을 더 보강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EBS 0.1%의 비밀 메타인지 편에서 최상위권과 보통 아이들의 유의미한 차이는 메타인지, 즉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 의존도가 낮았는데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사교육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학원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익힐 습.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식은 스스로 채운 것만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메타인지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몰입을 방해할 환경을 제거하라. 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몰입을 방해할 환경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드릴까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우선 없애야 하는 나쁜 습관이나 환경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효율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고 다짐해보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게 되고 더 좋은 방법이 없나 찾으려다 보면 시간만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 또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한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을 애초에 제거하기 위해서도 몰입할 환경을 만드는 것보다 몰입을 방해하는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몰입을 깨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모두 예상하시는 대로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습관은 몰입한 상태를 깨뜨려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몰입을 깨는 순간은 30초도 안 걸리지만 다시 몰입하려면 평균 20분이 걸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마트폰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가 대답한다라고요. 스마트폰이 카톡 하고 소리를 내면 내가 반응을 보이죠. 카톡, 저기 친구 나 좀 볼래? 라고 하는 소리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자기주도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스마트폰에 대한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한 연구에서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자 학업 성취도가 6.4%나 올랐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은 것뿐인데 성적이 올라간다면 어떤가요? 스마트폰이 주는 달콤함이냐, 평균 6.4%의 성적 향상이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의지를 이기는 것은 환경 설정입니다. 여러분은 의지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부 계획을 세우고 환경을 조성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